다음으로 세 번째 발표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마을에서 시작된 선배 시민들의 활동들이었다면 이번에는 공공 영역에서의 시민의 성장과 시민 공동체 증진을 위해 마을 사업을 실천하고 계시는 남동구청 노인장애인과 임문진 과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동구에서 노인장애인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문진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두 분께서는 현재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활동 상황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우리 남동구에서 선배 시민 교육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 주도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은요, 요즘은 왜 시작을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되짚어 보고 또 향후 비전과 과제, 이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의 3대 문제는 빈곤, 질병, 고독입니다. 근데 국가 정책으로는 빈곤과 질병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독은 고독에 대한 정책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고민을 한 것이 이 고독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고독은 개인의 감정으로 치부하기가 쉬운데, 하지만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고독으로 인한 우울증, 그 다음 자살, 이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집단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이 정책으로 다루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이 사회서비스원 유혜숙 교수님께서 이 선배 시민 교육을 제안을 하셨어요. 이 고민을 들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많이 해본 결과, 이 선배 시민 교육을 하게 된다면 그 어르신들이 그 사회적 단절로 인한 고독 문제 해결도 되지만 또 자신도 성찰하고 주위도 돌아봄으로 인해서 더욱더 또 지역사회에서 그 무기력한 존재에서 그 지역사회 주체로 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점은 저희 남동구는 작년 1월 1일자로 해서요. 남동구에 동주민센터가 20개가 있는데 그 20개 동에 모두 방문보건복지팀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보통 동주민센터를 가시면 행정팀하고 행정팀하고 복지팀 두 가지만 있는데요. 저희 남동구는 찾아가는 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문보건복지팀을 20개 동 전체에 이제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선배 시민 교육을 20개 동에서 추진하는데 추진하기 위한 그 인프라가 다 깔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배 시민 교육을 이제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 추진 일정은 이제 화면을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작년 2020년 6월 16일 사서원의 그 전신인 인천복지재단과 이 선배시민교육 공모사업 그 협약식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 12월에 모든 것을 마무리 이제 하려고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이 일정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 사업을 중단해야만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러한 갈등도 많았는데 저희 남동구와 또 이 사회서비스원에서 꼭 관주도형으로 하는 선배 시민 교육을 성공시켜보자, 또 그리고 그러한 모델을 만들어보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올 9월이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일정 중에서 제가 특이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인복시민 참여단이라고 해서요, 선배 시민 교육 어르신을 모집을 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어떻게 모집을 했냐면, 전국적으로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사업이 시행되는데, 이는 지역마다 이제 경제적으로 지금 취약한 어르신들 중에서 그 독거 가구, 뭐 조성 가구, 고령자 가구, 이런 분들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하는데, 남동구에서 한 1680가구 정도를 1680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당초는 400명을 선정을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또 모집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200명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남동구 운영에 대한 특징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셨던 이제 분들 보면 다 민간의 영역에서 이제 하셨던 걸로 아는데 아마 이렇게 지자체 중심으로 한 건 남동구가 처음일 것입니다. 저희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노인 장애인과에서 전체적인 그 추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하에 20개동 행정복지센터가 동일하게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을 이끌어 갈 때 그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추진하고 인솔하는 거는 전부 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방문보건복지팀장님과 그 담당자 주무관님께서 다 이끌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저희는 모든 과정을 시작할 때마다 반드시 사전 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이끌어가는 그 담당자가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열의도 없다면 너무나도 당연히 이 사업은 그냥 주저앉을 게 너무 명약관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 청장님께서도 엄청 이 그 어르신들의 고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동장님부터 해서 동장님, 뭐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모두 해갖고 다 같이 이 교육을 사전 교육을 수차례 받고 또 간담회도 여러 번 진행을 해서 모두가 이 그 선배 시민 교육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하고 또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잡고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항상 선배 시민 교육이 있는 곳에는 이 사회서비스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번의 중단의 그 위기가 있었지만 이 사회서비스원과의 그 아주 긴밀한 그 협조 관계로 인해서 지금까지 무사히 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작년 12월에 끝났어야 할 게 올해 9월에 이제 마무리된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대상자 모집할 때 저희는 일반 이제 어르신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그 지역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고 또 어르신들을 모집할 때도 그냥 오세요 뭐 이렇게 뭐 신청서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이 남동구에 3개가 있습니다. 그 수행 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수행기관 기관장님은 물론 거기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배 시민 교육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교감을 한 후에 그 돌봄을 직접 시행하시는 선생님들이 돌보시는 어르신들 중 이 교육이 꼭 필요하다거나 내지는 이 교육이 적합한 어르신들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육을 시작하면서 그 이제 어르신들의 변화상 이런 것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해도 담당자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개 동이 지금 동일한 그 커리큘럼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시간상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장수 서창동에 이제 방문보건복지팀장님이 계셔요. 임덕명 여성 팀장님이 계시는데 그 팀장님은 이 사업을 접하는 순간 이거는 진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을 가지셨나 봐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 시간을 들여갖고 그 문학 상담사 자격증하고 뭐 어르신 건강교실 지도자 자격증 이런 걸 직접 취득을 하셔갖고 사회서비스원에서의 강사 파견을 받지 않고 직접 강의도 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장수 서창동의 어르신들이 가장 열의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게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의 구심점 역할. 뭐 사회서비스원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장수 서창동 팀장님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팀장님들이 진행을 하시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하시는 그분들의 마인드만 확실히 잡는다면 저는 이 사업이 꼭 성공하리라 믿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서원의 역할이 그러한 코칭, 그러한 강사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남동구가 20개 동이 있는데 저희는 아직도 교육 중입니다. 교육이 6월로 끝났고 이제 7, 8월 동안 학습 동아리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한 8개 동 정도 그 학습 동아리안을 이제 뽑아왔어요. 보면은 뭐 우리 동네 연역 유래 알아보기, 명소 사진 찍기, 관내 개선이 필요한 민원 사항에 관한 자료 동영상 모으기, 또 뭐 국제시장 관람 후에 후배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캘리그라피로 작성하고 나누기, 네, 캘리그라피로 밝은 마을 만들기, 좋은 마을 만들기, 표 문구 작성, 그 다음에 뭐 이혜인의 시를 활용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삶 나누기. 아까 말씀드린 장수서창동에서는 그림책을 갖고선 타인을 이해하고 노인 인식 개선, 뭐 캠페인, 백세 운동 교실 이렇게 한 후에 장수서창동은 더 나아가서 그 동에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나아가서 이 시민 교육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선배 시민들이 그 경로당에 나가서 직접 배운 것을 갖고 그림책을 갖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비전과 과제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 노인복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배 시민 교육이 단순히 일회성 단일화 과정이 아니라 이게 정책으로 그 선배 시민 교육이 노인의 3대 문제 중 하나인 고독의 해결을 정책으로 채택돼서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고 우리 남동구에 지금 시행한 모델을 갖고 남동구와 사서원이 같이 노력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으로 키웠으면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너무 앞서 나간다는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2012년에 사례관리라는 사업이 공공의 영역으로 처음 들어왔습니다. 처음 공공의 영역에 들어올 때도 굉장한 반항이 심했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걸 왜 공공의 영역에서 다루냐 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시행을 하고 있고 이 문제 또한 선배 시민 교육 또한 충분히 그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국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선배 시민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저 항상 스스로 고민하는 게 이 소정의 그 교육과 이 동아리 활동을 모두 마친 다음에 이게 단발적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그 자조 모임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자조 모임으로 해서 스스로들 끌고 나가는 모임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또한 선배 시민을 넘어서 후배 시민 해서 남동구 전체, 인천시 전체 시민문화 토론의 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같이 고민하는 게 저의 과제이자 아니면 사서원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남동구의 선배 시민 교육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 잘 경청하였습니다. 남동구청의 선배 시민의 교육이 우리 인천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